자, 앞 시간에 봤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C 해서 이렇게 그 명령어를 그 실행하도록 논 인터랙티브로 실행하도록 한 것에 함정이 있었는데 이 따옴표입니다. 이걸 따옴표를 이 쌍따옴표를 쓸 때와 헛따옴표를 쓸 때가 다른데요. 이 쌍따옴표를 쓸 때는 기존 쉘에서 먼저 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 값을 다 참조를 해요. 그래서 그 변수 값을 집어넣어서 배시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배시에서. 그러면 기존 배시에서는 이미 A 값과 B 값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배시에서. 그냥 그러니까 변수 값이라기보다 그냥 그 변수의 값으로 그냥 상수로 가져가는 거예요. 문자로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헛다운표로 하면 이 명령어 써 있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배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표를 하면 사실은 뭐가 이 배시에서 실행이 되는 공고하니 에코 A는 10, B는 20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쌍따옴표일 경우에 이미 현재 쉘에 있는 이 값이 참조가 돼서 여기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이 배시한테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헛다운표일 경우에는 이 내용 그대로 갑니다. 어디한테? 이 배시한테. 그러니까 이제 A의 변수에 대한 참조, B의 변수에 대한 참조는 요 배시의 몫이에요. 그러면 요 배시는 이제 이 현재 배시의 그 차일드죠. 차일드니까 거기에 상속된 것만 참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A는 이거는 일반 변수니까 상속이 안 됐고 B는 환경 변수니까 상속이 됐겠죠. 그래서 이 쉘에서 참조된 A는 없고 B는 나타나고. 알겠죠? 그 차이를.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쌍따옴표를 해버렸는데 그 쌍따옴표와 헛따옴표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 로그인 쉘에서 한번 또 배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조해 볼게요. 우선 배시를 실행해서 여기서 에코 $A 해보면 없다 이거예요. 왜? 이제 쉘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죠? 그 차일드에서 지금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에코 $B 이건 나온다 이거. 왜? 앞에 쉘에서 이걸 환경 변수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 차일드에서도 그게 상속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뭐 이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C라는 변수와 D라는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그래서 C는 30. 그 다음에 이 D라는 거는 엑스포트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에코 $A $A 콤마 $B 콤마 $C 콤마 $D 이렇게 네 개의 변수를 참조해 보면 CD는 이 쉘에서 선언한 거니까 당연히 나타날 거고 B는 이 이제 부모 쉘에서 페런트 쉘에서 인바이러먼트 즉 환경 변수로 선언했으니까 나타날 거고 A는 부모 쉘에서 일반 변수로 선언했으니까 상속이 안 돼서 나타나지 않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일드 쉘을 종료시키고 빠져나가 볼게요. 엑싯 빠져나갔고요. 그러면 이 쉘에서 이제 똑같이 에코 이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이 명령어는 이렇게 히스토리로 못 불러와요. 왜냐하면 다른 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 쉘의 히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다 이거지. A, B는 내가 선언한 거죠. 내 쉘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러나 CD는 누가 선언했어요? 이거는 자식 쉘이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만든 거는 부모가 쓸 수가 없다. 뭐 그것이 일반 변수건 환경 변수든 상관없이.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만든 건 자식이 쓸 수 있는 게 있다. 뭐 환경 변수. 그 환경 변수는
아무리 그 대를 이어서 그 자식을 낳아도 계속 그것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씨에서 배씨를 낳고 또 배씨가 또 배씨를 낳고 배씨를 계속 실행해서 환경 변수를 봐도 여전히 그 환경 변수는 선언이 돼요. 그러나 거꾸로 자식실에서 선언한 건 무슨 짓을 해도 부모한테 그것이 전달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을까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 값은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그 변수들과 또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 실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의도치 않은 오류라든가 이해되지 않은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분명히 선언했는데 왜 변수가 안 나타나지? 뭐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과제에서 하다가 예,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왔는데 사실은 로그인을 하고서 뭐 이거 로그인을 하고서 요거 봤잖아요. 이제 로그인 한 것까지만 봤어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 과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여기까지 실행한 거예요. 여기까지 실행한 거고 이제 cat 명령 할 차례입니다. cat 실행했고요. 여기서 이제 pstree 똑같이 똑같은 커맨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배시에서 아까 이 배시죠. 이 배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이제 캣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배시에서 포크를 해가지고 배시가 포크를 해서 캣으로 이제 대체해서 된 거예요. 캣이 실행된 것도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고 배시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캣을 실행한 거죠. 실행할 때는 이제 exe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이 fork and exec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배시 2062가 포크가 되고 여기 1907 배시가 자기 자식 배시 2061을 낳고 그 배시가 캣을 exec에서 캣이 실행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입력되는 족족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 pstree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냥 계속 캣이 실행 중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D를 누르면 이제 캣이 끝나겠죠. 컨트롤 D. 그럼 캣이 끝나고 end of file이라 했죠. 컨트롤 D는 그 결과 여기서 pstree를 해보면 똑같이 pstree 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캣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배시만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ls-l 해서 usr 밑에 빈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usr 밑에 빈 디렉토리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less로 한 페이지씩 볼 수 있게 이렇게 파이프를 걸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ls라는 명령의 출력을 파이프를 통해서 less한테 넘기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화면만 보여주고 맨 밑에 이제 이렇게 콜론해서 less의 그 다른 페이지 조작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프로세스로서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번엔 또 뭘 추가해서 볼 건고 하니 -2 해가지고 레스가 있는 라인까지 보는 거예요. 그랩을 해서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배시가 LS를 낳았죠. 그러니까 물론 배시가 배시를 낳아서 LS로 이제 대체를 한 거죠. 요거랑 똑같은 양상이죠. 근데 요번에는 레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죠? 자, 이거는 그럼 뭐냐 하면 이 배시가 실행한 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트리 관계를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LS를 포크를 했고 또 배시가 레스도 포크를 했어요.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냐 하면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얘도 차일드고 얘도 차일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형제죠. 프로세스 번호도 이제 LS와 레스가 바로 붙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동시에 그걸 실행시켰기 때문에
하나 프로세스 생기면서 또 그 다음에 바로 레스가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관계들을 볼 수 있고 하나의 배시가 결국은 자기가 어떤 쉘에서 뭔가 명령을 실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차일드로서 만들어서 실행시키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파이프 관계를 한번 또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49페이지에 있는 거 이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레스 해갖고 한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 49페이지에 있어요. 과제할 때는 48페이지였는데 페이지가 하나 더 늘어나서 49페이지가 됐습니다.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lsof라는 명령인데요. 뭐냐면 ls는 ls인데 어떤 ls냐면 오픈 파일, 그러니까 열려 있는 파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열려 있는 파일이 지금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보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보는 게 그러니까 그냥 파일을 보는 게 아니고 열려 있는 파일, 열려서 그러니까 사용 중인 파일이죠. 쉽게 하면 사용 중인 파일을 보겠다. 그러니까 그럼 뭐 열려 있는 파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lsof 하고 그다음에 -p 해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열려 있는 파일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을 열었나 했을 때 그걸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그 프로세스 번호를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지금 ls와 2070 얘네들이 연 파일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이 번호를 써주면 돼요. 뭐 2069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세스 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 PID of라는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D of ls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PID of ls의 결과를 보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PID of ls 이러면 그 ls 명령의 프로세스 번호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또는 PID of less 하면 less의 less 명령의 프로세스 번호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으면, 그러니까 아까 봤더니 ls of -p 하고서 여기다가 이 ls의 프로세스 넘버 이걸 넣고 싶으면, 이 명령의 결과를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PID of ls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명령의 실행 결과 값을 여기다 참조하도록 해줘야죠. 그건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지. 달러 괄호 안에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그 명령의 실행 결과가 참조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ls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열려있는 파일이 많네요. 여기에 현재 작업 디렉토리 홈 밑에 jsli, 얘도 이 lsof 이 명령이 실행되는데 관여가 돼 있지. 사실은 이 배시가 실행이 되면서 어쨌든 그거의 차일드로서 얘가 실행이 됐고 ls가 그러한 환경을 다 물려봤기 때문에 이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열려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죠. 루트도 마찬가지. 뭐 그런 식으로 ls를 실행했기 때문에 ls도 열렸죠. 뭐 그런 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ls가 실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읽혀오면서 실행이 되느라고 걔네들도 다 열렸어요. 예,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TTY들이 열렸는데요. 이 TTY에 여기 보시면 이제 0, 1, 2 이게 뭐냐면 0이 기본 입력입니다. 입력 장치.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이 아니고 장치죠. 장치. DB 밑에 TTY2라는 장치예요. 아까 그 콘솔이 TTY2였죠. 아까 CHBT2 해가지고 그 콘솔이 결국은 이 0이라는 거는 기본 입력 장치인 키보드죠. 이 터미널에. 그것도 열려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실행되면서 기본적으로, 즉 ls라는 것이 실행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입력을 받을 키보드와 그 다음에 출력 1, 이건 출력이죠. 그 다음에 2는 1은 정상 출력이고요. 명령 실행 결과의 정상 출력이고, 2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메시지의 출력이에요. 그 두 개가 별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게 이제 TTY로 출력이 되겠지. 오류도 TTY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ls 결과도 TTY로 출력이 되는데 TTY가 아니고 뭐라고 되냐면 파이프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ls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파이프 걸었죠.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어디로 나가냐? 파이프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레스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레스에 PID 오고 해서 열려있는 파일을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파이프와 똑같은 파이프가 여기에서는 레스의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열려 있느냐? 0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0번이 뭐예요? 기본 입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스는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는 게 아니고 파이프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 거지. 그래서 파이프를 통해서 LS에서 출력된 결과가 나의 입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이것이 파일로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진짜 파일, 즉 파일,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파일만을 파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파일 디스크립터로서 파일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파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해요. 네. 이것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실체인데 이거는 장치이지 진짜 파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파일 디스크립터로서 이것을 파일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이 파이프도 사실은 파일이 아니죠. 파일이 아니고 뭐냐? 결국은 이쪽 LS에서 출력한 결과가 어디인가에 저장이 돼 있고 그것을 레스가 읽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예요, 사실은. 메모리 내용. 그러니까 파이프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LS의 출력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메모리를 레스가 읽어오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마치 파일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지. 내가 실행한 명령이 열린 파일을 목록을 보라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열린 파일로서 인식이 된 거고 이거는 실제로는 이거는 뭐냐면 이 파일의 특성이죠. 어떤 성질이냐? 캐릭터 장치.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이 TTY가 문자를 출력하거나 입력하는 장치잖아요. 캐릭터 장치. 그 다음에 이제 FIFO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메모리 버퍼인데요. 이제 메모리 버퍼에는 스택이라는 게 있고 FIFO라는 게 있는데 FIFO는 뭐냐면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나간다. 파이프가 그렇잖아요.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에 들어오면 그게 나가고 또 파이프에 들어오면 또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그게 이제 FIFO고요.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꺼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FIFO가 first in, first out. 그럼 그거 말고 스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스택은 뭐냐? 스택은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착착착착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놓으면 이거를 꺼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꺼내죠. 그죠? 순서대로. 그러면 이거는 들어온 순서가 아니고 그거의 역순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스택은 뭐라고도 부르냐? 이건 last in, first out. 그래서 LIFO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쌓아놨다가 요 순서대로 쌓아놨다가 요 순서대로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빼요. LIFO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LSOF 명령을 가지고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넘겨지는가 메커니즘을 한번 봤고, 뭐 FIFO도 알아봤고, 리눅스에서 이러한 장치들이나 심지어는 뭐 메모리나 실제 파일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취급한다? 파일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이 유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일 디스크립터로 그 파일처럼 취급된다. Everything is file in Linux.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그 리눅스에서 얘기하는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좀 또 이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원래 숙제로 됐었는데 추가로 그러면 이것도 해보자. 이게 어디서 시큐어쉘에서 로그인할 때의 과정.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큐어쉘에서 로그인할 때의 과정은 이 터미널에서 하시지 말고요. 이 터미널에서 하시지 말고 이제 시큐어쉘 접속을 하시지 마시고, 즉 이렇게 윈도우 터미널로 시큐어쉘 접속은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그 GUI 환경에서 여기도 TTY 띄우지 마시고요. GUI 환경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터미널 열기 있잖아요. 그죠? 그 터미널을 열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세요. 이 작업을.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작업은 이 콘솔 TTY에서 하던 작업은 이제 콘솔 TTY가 아니고 이제 원격 터미널로 시큐어쉘로 접속해서 작업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원격 터미널 접속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 PS3 분석을 여기 GUI 환경에서 터미널 열어서 해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터미널을 열어서 PS3-PNU 어쩌고저쩌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지. 근데 다만 그 시큐어쉘 접속을 이걸로 하지 말고 PUTTY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UTTY인데요. 여기서는 PUTTY 앱이 있죠. 이걸 실행해서 여기에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IP 주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뭐 PTTY가 없는 학생은 뭐 설치를 하시면 돼요. PTTY 검색해서 보면 PTTY 프로그램은 뭐 오픈된 소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IP 주소만 주면 이렇게 접속이 되죠. 그럼 뭐 여기 서버 키를 수용할 거냐? accept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윈도우 터미널에서 접속할 때도 이게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yes 하는 거나 여기서 accept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as 하고 이제 프롬프트가 나오죠. 로그인부터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의 터미널에서는 시큐어쉘에 접속하면 이 로그인 as 이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를. 근데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TTY를 하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로그인 as만 나왔지만 만약에 시큐어쉘에서 이 앞에 이슈 같은 그런 그 사전 배너를 띄우고 싶으면 PTTY의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미안해. PTTY 아니고 시큐어쉘 서버의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시큐어쉘 접속 시에 사용할 사전 배너 이슈의 기본 파일 설정. 이거는 etc 밑에 sh 밑에 sshd config라는 파일에 배너라는 그 변수를 지정하는 항목이 있고요. 이 파일에 ls-la etc 밑에 ssh 밑에 sshd config라는 파일이에요. 이 파일은 보시다시피 이거는 루트만 읽고 쓰기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격 접속을 위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그 뭐랄까 보안에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sudo로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려면 이제 vi sudo 해서 들어가야죠. 미안합니다. sudo vi 거꾸로 sudo vi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은 편집을 지금 뭐 자신 있으면 하세요. 나중에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컨트롤 Z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이제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 찾으려면 슬래시 배너. 그러니까 레스에서 검색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VI에서 검색하는 거나 레스나 똑같아요. 그냥 배너 엔터 참 여기 나오죠. 그냥 배너 논이 아니고 이제 배너를 제가 아까 했던 그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파일 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etc 밑에 issue.d 밑에 파일 네임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만들어 놨었는데 ls-l etc 밑에 issue .d 밑에 파일이 hello issue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hello issue.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파일을 로그인할 때 보여주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파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뭐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앞에 요 코멘트를 지워야 돼요. 지금 현재 배너가 없도록 돼 있는데 X 하면 한 글자 지울 수 있고요. 그래서 샵이 없어지고 뭐 물론 딜리트 키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논을 이제 이걸로 바꿔줘야지. etc 밑에 issue.d 밑에 hello issue라는 파일로 바꿔줘야죠.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I 누르면 이제 지우고 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그 change word라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CW인데요. 또는 뭐 change 달러 해도 돼요. C 달러. change word 하면 한 단어를 이제 교체하는 거고요. 여기서 교체는 입력 모드로 가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ES 키를 눌러서 또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면 change 달러 하면 이 라인의 끝까지예요. 뭐 이 라인의 끝이나 지금 한 단어나 똑같지. 만약에 이렇게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전체를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C 달러 하면 편해요. 단어가 여러 개니까. 그걸 그냥 change 달러 하면 끝까지 그냥 싹 지우고 내가 새로운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C 달러 이렇게 하면 이제 지워지고 내가 쓸 수 있어요. 슬래시 etc 밑에 issue d 밑에 hello issue 라는 파일로 이렇게 매너를 설정을 해 놓고요. 이건 지금 입력 모드니까 escape 눌러서 빠져나오셔야죠. 그리고 콜론 WQ 해야 됩니다. 뭐 익숙히 해본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sudo systemctl 이 설정 파일을 바꿨으니까 서비스한테 그거를 반영시키라고 하는 거 이거 해봤죠, 그죠? systemctl reload ssh 데몬 점 서비스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러고 나면 이제 그 헬로우가 반영이 돼서 로그인 앞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FTTY에서 끊어졌군요. 그러면 다시 새 세션을 해볼게요. 뉴 세션 다시 해보겠습니다. 223.124.165.250번 그래서 안 나오네. 이상하다. JS3 이때 나오는군요. 배너가 헬로 에브리원 요게 나왔어요. 프리 어텐티케이션 배너 메시지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시고 이 과정을 여기에서 이 터미널에서 작업을 해보시라는 거지. 이 PS3 있었죠, 그죠? 그 PS3를 여기서 이제 해보시라. 아까 콘솔에서 한 거를 시큐어쉘 터미널에서 이렇게 PS3 추적을 한 것처럼 각 스텝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그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로그인해서 프롬프트가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스크립트들이 다 실행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쉘을 사용할 환경이 준비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순서대로 다 실행이 되고서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달러로 나타나고 여기 앞에 프롬프트가 나오죠. 그러면 이 프롬프트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정의가 변수로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echo 달러 ps 해서 보시면 ps1 써보시면 이렇게 뭔가 그 알듯 말듯한 기호로 써져 있어요. 이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그대로 이 변수에 적용이 된 게 아니고 뭔가 그 암호화된 것과 같은 이것도 사실은 메타 문자라고 하죠. 이 메타 문자에 의해서 선언이 돼 있어요. 그것의 의미는 마치 그 이슈 파일에서 쓰는 그런 이스케이프 캐릭터들처럼 여기서도 그런 메타 이스케이프 캐릭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역/u는 뭐냐면 요거는 유저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JS3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대괄호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JS3가 사실은 역/u로 나타난 거고 골뱅이도 그대로이고요. 그죠? 골뱅이도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역/h는 호스트네임이에요. 로컬 호스트가 호스트네임이죠. 여기 역/h 그죠?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만 표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지금 역/대문자 w는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 중 최하위 디렉토리.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슬래시 홈 밑에 슬러시 j3란 말이죠. pwd 해보시면 홈 밑에 j3죠, 그죠? 그것을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현재 디렉토리가 이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렇게 물결로 표시가 됐습니다. 홈 디렉토리는 물결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어느 디렉토리인가 가면 그것의 최하위 디렉토리가 나올지, 예를 들면 cd 슬래시 usr 밑에 bin 하면 bin만 나오는 거지. 절대 경로 중에 맨 하위 디렉토리만, 그죠? 그러나 홈 디렉토리 때는 이렇게 나온다. cd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스택입니다. 요게 스택이에요. 내가 cd를 했을 때 이전 cd가 어떻게 되냐? 스택에 들어가요. 그랬다가 cd 마이너스 하면 그 스택의 걸 뽑아와요.
그럼 현재 디렉토리로 가겠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cd/etc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etc에 와 있죠. 그럼 내가 여기 이전 디렉토리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cd 마이너스 바로 이전 디렉토리로 가죠. 여기서 cd 마이너스 또 어디로 가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PS 변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S 변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정을 해서 설정 파일에 집어넣어 놓고 그 설정 파일에 집어넣은 것이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 할 때나 아니면 쉘을 실행할 때나 반영이 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례로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PS1이라는 변수를 익스포트로 아까 좀 환경 변수죠, 그죠? 환경 변수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단 대괄호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표시하기 위한 그 NC 그 문자라고 하는데요. NC 코드를 써서 뭔가 그 문자들의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NC 코드를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써야 되냐면 역/e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이 역/e를 쓰기 전에 이런 걸 쓴다 하는 걸 또 알리기 위해서 역/ 왼쪽 꺽쇠 가로를 써줘야 됩니다. NC 코드라든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시작한다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괄호 처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NC 코드를 쓸 거다 역/ 왼쪽 대괄호 그 다음에 이제 역/e 해서 지금부터 그 문자들을 NC 코드로 속성을 지정할 거다. 이름 뭐냐면 진하게 세미콜론에서 3 기울임 기울어졌죠, 그죠? 글씨가. 그 다음에 세미콜론에서 32는 뭐냐면 요거죠. 그린색 색상 코드가 32 그린. 그러니까 진하게 기울여서 녹색으로 그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M 해서 NC 코드 끝내고 대괄호 컬러 코드 시작해서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M이고 요 대괄호는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속성을 계속해서 여러 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뭐 거기다가 뭐 배경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전시키는 거죠. 뭐 글자 배경을 반전시킬 수도 있고 뭐 깜빡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자들 속성을 줄 수 있고 M 해서 NC 문자열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NC 문자열 다 썼다 그래서 역/ 오른쪽 대괄호로 닫았어요. 종료. 시작은 역/ 왼쪽 가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u 이건 사용자죠. 이제부터 여기에 그 속성에 따라서 문자열을 여기다 뒤에다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문자열을 이 속성에 따라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그 다음에 호스트네임 워킹 디렉토리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NC 코드를 줬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0 리셋 기본 그냥 원래 아마도 흰색으로 나오겠지 기본이면 원래 거와 똑같이 해서 대괄호 그 다음에 역/ 달러 이 달러는 뭐냐면 프롬프트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죠. 요것이 달러가 진짜 달러가 아니고 이것도 역/ 달러로서 루트면 샤프 그다음 일반이좀 달러 이것을 의미하는 달러입니다. 그래서 역/ 달러죠. 근데 역/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또 역/가 하나 더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달러 자체가 원래 그 쉘에서 특수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변수를 참조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역/ 달러 하면 달러의 어떤 특수 의미가 무시가 되면서 그냥 달러 문자 하나로만 인식이 되거든요. 달러가 아까 얘기했지만 변수 참조의 용도로 쓰이는 그 메타 문자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문자 달러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진짜로는 이제 역/ 달러로서 프롬프트를 달러로 표시할 건지 샵으로 표시할 건지에 대한 의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역/가. 예, 역/ 달러만 하면 그냥 달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역/ 두 개 붙여야 된다. 복잡하죠, 그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그 변수를 선언하고 출력해 보면 여기에 요거는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나오죠. 예, 이제 그 문자열로서 인식이 돼서 그렇게. 어쨌든 그것을 적용을 이제 지금 이렇게 바로 선언하면 아마 바로 효과가 나올 거예요. 보시다시피 명령을 시행하는 순간, 선언하는 순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부팅하고 그러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 변수 선언한 건. 이 쉘만 빠져나가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팅할 때마다 이게 로그인이죠. 로그인할 때마다 또는 쉘을 하나 실행할 때마다 계속 이것이 유효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거를 과제로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로그인 할 때 또는 쉘이 새로 실행될 때, 그게 로그인 쉘이든 비로그인 쉘이든 실행이 될 때 이 프롬프트가 한결같이 나타나겠느냐, 또는 나는 어떤 쉘을 실행할 때만, 즉 로그인 쉘을 실행할 때만 이 프롬프트가 되고 뭐 그렇게 하고 싶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한번 해서 의도한 대로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제예요.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실습한 내용은 올려주시면 되겠죠. 일단 마치겠습니다.